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범석입니다. 전국에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척수장애인 여러분들과 우리 보호자분들 환영합니다. 이 보호자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 보호자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자 척수장애인 분들 돌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오늘 또 같이 좋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척수장애인을 위한 신경성 장 관리 실천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척수장애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장 관리. 그래서 여기서 신경성 장이라고 부르는 거는 다른 장의 문제, 대변의 문제가 아니라 척수 손상 후에 생기는 신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장. 그래서 신경성 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강의 내용은 다 5가지로 나눴는데요. 신경성 장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으로 배변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상부하고 하부, 잘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변비, 설사, 치질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할지,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 중에 좌약이나 미니 관장, 경학문 세척법, 수술법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했고 자료를 모아서 여태까지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아마 제일 많은 노력이 들어간 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경성 장애 이해입니다.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다시 짚어보면 척추뼈 안에 그 신경이 들어있죠. 우리 신경은 이 새끼손가락 굵기에 말랑말랑한 소세지 같은 것들이 그 경수서부터 저쪽 꼬리뼈 쪽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 말랑말랑한 신경이 척수신경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나 질병으로 그 척수신경이 다치게 되면 뇌에서 팔다리로 내려가는 운동신경이 차단돼서 그 아래로 움직이지 못하죠. 또 마찬가지로 또 다리에서 건드려지는 감각이 뇌로 전달이 되는 것도 차단이 됩니다. 그 척수신경 안에는 굉장히 가느다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화선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화선이 끊어지니까 그 신호가 뇌하고 팔다리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의 문제와 감각의 문제가 생기는데 또 하나 생기는 문제는 자율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혈압을 조절하고 심박수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변과 대변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척수를 다쳤는데 왜 소변과 대변 조절이 안 되지? 그거는 자율신경까지 같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지만 척수 손상을 좀 간단하게만 보면요, 그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손가락 같은 게 위에 경수부터 흉수까지 쭉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쭉 내려오는데 그 옆에 국수다발처럼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굵게 이렇게 손가락처럼 내려오는 건 척수신경, 중추신경이고 각 중추신경에서 한 쌍씩 쭉 다발처럼 내려옵니다. 이 다발처럼 내려오는 거는 말초신경인데 그 가운데 그림 잘 보시면 이게 쭉 내려오다가 손가락 끝이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국수다발이고 이 끝나는 데를 왼쪽으로 가보시면 거기는 요추 1번, 2번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경추나 흉추를 다치면 이 중추신경을 다치는 거고, 그다음에 요추 1번보다 그 아래쪽을 다치면 그 중추신경은 안 다치고 말초신경만 다치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좀 다르게 우리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소화기관도 잠깐 보면 되는데요.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식도로 내려가죠. 식도로 내려가고 이제 위로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소장으로 갑니다. 이 소장은 그림에서 보면은 가운데 곱창 같이 생긴 그냥 꼬불꼬불 가운데 모여 있는 애들 있죠. 그게 이제 소장이죠. 이제 소장을 지나면 그다음에 이제 대장을 지나가는데 대장은 가장자리에 굵은 놈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대장, 옆으로 가는 대장, 아래로 내려가는 대장. 그래서 그거를 또 이렇게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결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직장이 연결이 되고 그 직장 밑에 항문이 있죠. 항문은 이제 외부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항문 있는 데를 좀 자세히 좀 보면은요, 그 직장 아래 이제 항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문인데, 그 지금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곳, 그게 항문 괄약근에 해당합니다. 이 항문 괄약근이죠. 그래서 항문 괄약근은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조였다가 또 대변을 볼 땐 열어줬다가 하는 그런 게 항문 괄약근이에요. 그래서 이 항문 괄약근은 이렇게 꽉 조이는 거죠. 꽉 조였다가 변을 보려면 열어주고, 다시 또 꽉 조였다가 열어주고, 이 조절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 척수 손상에서는 이 항문 괄약근을 조이고 열고 하는 기능을 조절하는 게 손상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장을 평가하려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여러분도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며칠 만에 한번 변을 봅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만에 한번 보시죠? 매일 보시는 분들, 뭐 이틀에 한번 보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 본다.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배변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 장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변이 얼마나 딱딱하냐입니다. 변이 얼마나 딱딱해요라고 물어보면 많이 딱딱해요. 조금 덜 딱딱한데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는 브리스톨에서 만든 브리스톨 그 대변 딱딱하기 그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의 배변은 얼마나 딱딱한지, 여러분은 배변을 얼마나 시간 간격을 가지고 보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 밖에도 또 우리가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배 사진을 자주 찍어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병원들에서 자꾸 배 사진을 잘 안 찍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꼭 배 사진을 찍습니다. 배 사진을 찍어보면 그 안에 딱딱한 변들이 꽉 차 있는지, 가스만 너무 많이 차 있는지, 변이 부드럽게 이렇게 잘 퍼져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이 이제 항문에서 계속 출혈이 있었는데, 척수 환자들은 치질도 많이 생기고 치열 생기고 딱딱한 변이 자꾸만 나오면서 항문을 자극해서 출혈이 돼서 그냥 다 모르고 그냥 원래 그렇죠 하고 지나간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병원의 사례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대장암이었어요. 그래서 척수 환자들 다 항문에서 피 나고 다 하죠. 그렇게만 넘어가면은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장암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리스톨 대변 굵기 척도입니다. 브리스톨 대변 굵기 척도인데, 다 같이 한번 똑같이 저랑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토끼똥, 2번 포도송이, 3번 옥수수, 4번 소시지, 5번 부드러운 수제비, 6번 된죽, 7번 묽은죽. 네, 여러분 몇 번이세요? 1번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1번. 네, 2번 포도송이, 3번 옥수수 한번 손 들어 주세요. 4번 소세지. 그 다음에는 아래는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묽은 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거는 몇 번일까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거는 4번 소세지처럼 나오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바랍니다. 근데 1번, 2번은 너무 딱딱한 거고 6번, 7번 너무 무른 거죠. 신경성 장 관리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면 척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처음에는 방광 관리 때문에 그냥 끙끙 앓고 막 고생하시다가, 방광은 이렇게 한번 정리되면 약 딱 잘 쓰고 용량에 맞게 정리하고 CICC 딱 배우고 아니면 유치도뇨로 딱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평생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병원에서는 방광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중에 퇴원해서 집에 가 있으면은 평생 따라다니는 고민이 대변 관리. 이게 대변 관리 때문에 미치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외래에서도 계속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도 이 대변 관리 강의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없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로는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실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는 완전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해결책밖에 없거든요. 교과서에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굉장히 강의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또 대변, 소변은 실수가 생기면 이게 팬티 젖고 마는데, 대변은 한번 설사가 터져버리면 완전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기 때문에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그 사무실 그 서랍에 항상 직장에 비상용 속옷, 바지, 기저귀 같은 거를 해놓고 비상 상황에서는 빨리 그거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처리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방광관리는 약을 잘 쓰고 CIC 잘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대변하는 관리는 약이나 자약으로 잘 관리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식품 뭐가 좋대더라 뭐 그러면 막 또 그거 사서 드시고, 또 민간요법 그런 거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서 그냥 경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강의 오늘 드려야 될 전체 강의를 좀 우선 요약해서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 교육할 때 꼭 쓰는 4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로는 매일 배변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배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매일 배변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습관을 잘 기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틀에 한 번은 배변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좀 찔리는 분 있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또 한 2주에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2주에 한 번은 하냐, 매일 식사를 3끼씩 먹는데, 뭐 그래도 그게 편해요. 근데 그날이 되면은 하루 종일 날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변만 빼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뭐 일주일, 뭐 2주, 뭐 이런 열흘, 뭐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시나요?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휠체어 타고는 운동을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옛날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계단 올라다니고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어요. 휠체어 타고 누워있다가 휠체어 타고 앉아있다가 그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조용한 거죠. 그러니까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기립운동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척수 환자들의 평생 건강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 기립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립운동 반드시 해야 되고, 코끼리 자전거를 한다든지 좀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행 운동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수분하고 야채를 충분히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약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약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천하는 것 중에 집으로 가서 퇴원할 때 반드시 구입해야 될 운동기구 1번이 뭐예요? 기립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매일 내가 30분씩 기립기에 내가 기립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립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100번을 얘기해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이 터져라, 입이 마르도록 이 기립기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립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면 다리 관절이 다 굳어가지고 엉망되는 일이 없어져요. 기립을 매일 하시면 골다공증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기립을 매일 하시면 혈액순환도 훨씬 잘 돼요. 기립을 매일 하시면 장 운동이 잘 돼가지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비율이 훨씬 떨어져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추천하는 운동기구는 코끼리 자전거죠. 이제 코끼리 자전거를 이렇게 잘 돌리면, 저는 이제 코끼리 자전거를 이제 팔 힘 기르고 심폐 운동을 하라고 해서 권장을 했는데, 퇴원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 코끼리 자전거 운동을 하니까 변이 잘 나와요. 변비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코끼리 자전거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변비도 좀 많이 좋아집니다. 2번째 주제는 동영상으로 보는 배변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주제를 했냐면, 이론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배변 관리는 남들이 도대체 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다른 나라의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보고 나면 느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찾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정말 몇 날 며칠을 뒤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재활센터들에서 나온 동영상을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그것도 좀 짧게 편집을 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초기에
정말 제가 평생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 준비한 거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을 찾고 편집하는데 제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라클 유튜브 채널 아세요? 거기 박윈님이라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외래를 진료를 하는데 국립대학원에서 아주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굴도 표정도 너무 멋있고 서글서글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소변줄을 폴리를 계속 꽂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이거 뭐 당연히 CIC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CIC를 알려드렸는데 빼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박유님이 저랑 실랑이를 계속하면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돼서야 소변줄, 요도에 꽂은 소변줄을 뺐죠. 박유님이 손가락 힘이 약간 나오는 경수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CIC를 하는데 너무 좋다고, CIC 자기가 혼자 다 이제 한다고 자랑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책을 미라클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이제 서문 추천사를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써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바시에서 기적을 박윤님 유튜버 박윤님의 글을 세바시를 안 본 분 있으면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내용으로 정말 보고 제가 추천할 만한 이걸 왜 저 사람이 추천했을까 아마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CIC를 하는 방법, 대변을 잘 처리하는 방법, 이걸 정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정말 그 동영상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박수 쳐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변 관리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내용을 조금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똥 싸는 법 뭐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약간 리얼하지만 한번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휠체어 타고 똥 싸는 법! 현타 온다. 자, 첫 번째 준비물. 따란! 이 디펜드는 제가 화장실에 가기 전에 저희 침대를 깔끔하게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깔아줍니다. 자, 두 번째. 짜잔! 자, 장갑입니다. 이 라텍스 장갑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바로 공개 들어갑니다. 이게 뭐같이 보여요? 치약 젤리인체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따란! 따란! 짜잔! 따란!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수도 없이 말했던 바로 좌약입니다. 이게 여러분 윤활유입니다. 윤활유. 젤이에요, 젤. 충분히 손바닥에 묻혀줍니다. 이 검지손가락을요 많이 이렇게 묻혀줘요. 다 적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얘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잘못하면 상처 나고 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진몸 청소기가 흡입하듯이 갑자기 쑥 들어갑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방식.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이제 신호가 옵니다. 보통 한 5분 안에 신호가 와요. 신호는 어떻게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에서 소름 돋는 느낌 아시죠? 느낌이 온다 하면요, 화장실용 휠체어에 트랜스퍼를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여기에 쏙 들어가십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네, 주차는 과학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 자세가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 작업을 처음에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특히 이 대변, 동생, 엄마, 아빠가 직접 손으로 침대 위에서 그걸 다 받아냈어요. 1년도 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독립적인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약을 스스로 넣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그만한 이 좌약을 스스로 넣는 거는요,
저한테는 마치 이 제약의 끝판왕처럼 되고요. 제가 지금은요 끝나서 10초면 제약을 넣습니다. 박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와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 동영상들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크리스토퍼 리브 그 파운데이션에서 그 재단에서 만든 배변에 도움이 되는 장비 보조기를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변기 코모도로 먼저 시작하라고 하고, 코모도주는 굉장히 다양한 게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을 방지해주고 앉기 편하게 만든 것들이죠. 이 마지막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비데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데를 사용을 좀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실제로 한번 그 사용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저분도 이제 경수 손상인데 손가락 힘이 약간 나오는 경수 손상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그 휠체어형 변기에서 하고 이렇게 앉아서 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은 그 좌약을 삽입하는 것들, 자극하는 것들, 뭐 젤리, 휴지, 좌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이렇게 변기로 옮겨 왔는데 저기 생긴 변기가 아까처럼 한쪽에 팔걸이가 있고 반대쪽은 터져 있는 그런 변기죠. 잘 한번 나중에 보시면 그런 변기가 아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바지를 내리고 그 좌약을 넣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우리 손이 다 잘 되시는 분은 그냥 본인이 넣으면 되는데 경수 환자분들은 손가락 힘이 약해서 좌약을 밀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보조기구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젤리를 충분히 바르는 거죠. 젤리를 좀 충분히 발라서 보조기를 이용을 해서 터져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항문에다가 그 좌약을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 몇 분이 지나고 나면 그 좌약이 반응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좌약이 반응이 나올 때 그 항문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자극하듯이 이런 자극기, 손 자극하는 막대 같은 걸 넣어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젤리를 발라서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손가락을 잘 쓰실 수 있는 흉수 환자분들이라면 장갑을 끼고 손가락으로 자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변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고 변을 닦아내고 또 한 번 더 자극을 해줍니다. 한 번 더 자극을 해주고 우리 흉수 환자들은 요소 환자들은 손가락으로 자극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변이 다 나오면 휴지로 이제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휴지로 앞에 있는 기구들은 제가 한국에서 좀 봤는데 이 휴지로 닦는 기구는 오늘 영상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휴지로 닦는 기구들을 우리 마련을 해서 거기서 변을 이제 닦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닦아내고 잘 닦아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이 영상은 경수손상 환자인데 침대에서 변을 처리하기 위해서 화장실로 옮기는 동작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자원에 있을 때 경수 6번 환자분한테 천장주행 리프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은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렇게 천장주행 리프트를 이용을 해서 화장실 변기까지 침대에서 일직선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쫙 가가지고 화장실에 딱 내려서 그것을 처리하고 다시 리프트 타고 침대에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동영상이 국내 동영상을 구하지 못해서 그 모스 재활센터라고 저도 한번 갔던 곳인데 거기서 나온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침대나 휠체어에서 이렇게 왜 레일을 따라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장에 붙어 있는 호이스트, 실링 호이스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설치하신 분들도 국내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 상부 손상, 경수나 흉수 손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장을 손가락으로 자극하거나 좌약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직장 자극법은 일단 그림으로 먼저 보면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항문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자극을 이렇게 돌려주거나 앞뒤로 이렇게 넓혀주면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좌약을 삽입할 때는 손가락을 넣어서 딱딱한 변이 있으면 먼저 좀 꺼내야 됩니다. 변에다가 파묻어 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딱딱한 변이 만져지는 거는 좀 파내고 다시 손가락을 넣어서 좌약을 직장 그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고 나오면은 얘가 녹으면서 그 직장 벽을 자극해서 그게 반사가 쭉 돌아서 내려오면서 장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손가락 자극법을 동영상으로 우리 크레그 재활센터에서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문으로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딜 자극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깨끗이 손을 씻고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젤리를 충분히 발라서 항문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저 아래 띠처럼 생겨 있는 게 항문 괄약근입니다. 괄약근을 지나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가도록 해서 앞뒤로 벌려주거나 동그랗게 원형을 그리거나 하면서 자극을 주는 거죠. 이 자극이 자율신경을 타고 쭉 돌아가지고 저 위에서 장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변이 나올 때는 항문을 한쪽으로 좀 열어주면 변이 아래로 빠지기가 훨씬 좋다. 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되면 이렇게 열어서 항문이 잘 나오게 해주는 거죠. 근데 좌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좌약을 해서 쑥 좀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좌약이 벽에 붙어야만 녹습니다. 벽에 붙여 놓으면 녹으면서 자극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항문 자극을 손가락으로 같이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쯤 손가락 자극을 좀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손가락 자극 좌약 삽입 동영상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래 셰퍼드 센터라고 크레이그 하스피탈에서 운영하는 셰퍼드 센터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 아까 박윤님 영상을 봤듯이 침대에다 잘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 손가락으로 스스로 좌약을 못 넣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좌약 삽입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변기에는 다양하게 해서 오래 앉아 있어도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자극할 때 젤리를 충분히 좀 발라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항문에다 손을 넣어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변이 있으면 그걸 먼저 꺼냅니다. 요거는 이제 변을 형상화해서 저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딱 겉에서 이렇게 입구에서 만져졌던 걸 꺼내고 나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기도 하고 앞뒤로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게 기구를 써가지고 기구에다 젤리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좌약을 삽입할 때 손으로 삽입할 수 있으면 손으로 삽입해서 쭉 밀어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기구를 통해서 삽입 기구를 통해서 저걸 눌러주면 그 좌약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죠. 여기 처음 보시는 걸 텐데 액체로 된 좌약이 있습니다. 액체로 된 좌약, 촛농처럼 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고 20분이 지나서 변들이 나오고 나면 손을 한번 더 넣어서 깨끗하게 다 비워졌는지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을 해결합니다. 배변을 알리는 신호라는 그런 것은요, 이거는 우리
북부병원의 김동구 과장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수 환자분이신데 국립재활원에서 재활학과 트레이닝을 하고 지금 재활학과 전문의가 돼서 북부병원에서 아주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데요. 우리 척수학회에서도 대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손가락 자극을 한 후에 10분이 지났는데도 대변이 안 나오면 아 이게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대변은 안 나오고 이렇게 코처럼 묽은 애들만 나오면 아 이거 변은 이제 다 나오고 그 소화액, 점액만 나오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하는 손가락으로 자극했는데 직장이 이렇게 꽉 조이면서 다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상부와 하부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운동신경원 손상,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의사들도 좀 어려워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그냥 제가 쉽게 상부라고 했습니다. 상부 손상. 상부 손상이면 어딜까요? 상부 손상이면 경추하고 흉추를 다쳤을 때 우리가 상부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럴 때는 주로 다리에 강직이 나타나죠. 경직, 다리가 막 떨리는 경직. 여기 경추, 흉추 손상이시고 다리가 막 떨리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 봐 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상부 손상입니다. 상부 손상 기억하세요. 나는 상부 손상이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리 근육을 보면 다리 근육이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직에 의해서 완전마비라 하더라도 막 다리를 떨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항문 자극하라고 손을 넣어보면 항문 괄약근이 꽉꽉 조입니다. 꽉꽉 조여서 이런 경우는 상부 손상, 이렇게 다 길게 이야기하면 상부 운동신경원 손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하부는 손상은 누구일까요? 하부신경 운동 손상은 요추를 다친 경우죠. 요추를 다친 경우인데 주로 요추를 다치게 되면 다리에 경직이 없이 그냥 촥 쳐져 있습니다. 촥 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근육이 수축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다리가 쭉 말라요. 나중에 5년, 10년 되고 오래되면은 뼈하고 피부만 남을 정도로 다 말라버리죠. 이제 하부 운동 손상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은 항문에다 손가락을 넣어보면 항문 괄약 근육이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쫙 처져 있는 분들이. 여기 하부 운동 손상에 해당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하부입니다. 하부 운동 하부 손상, 하부 운동 신경원 손상.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텐데 나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리면 저 위쪽을 다치면 경추 흉추를 다치면 상부 손상이죠. 이때 장은 반사가 일어나는 장이에요. 반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문 자극을 하거나 좌약을 넣으면 반사가 막 일어나서 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를 다친 분들, 하부 손상인 분들은, 요추를 다친 분들은 이 반사가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 자극하거나 좌약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내려와 있는 변을 이렇게 파내는 형태로 이렇게 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부 손 들어주세요. 상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상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우리 상부 운동신경원 손상, 상부 손상, 경추, 흉추 다치신 분들은 저기 보시면 항문 괄약근은 조여 있어요. 꽉 조여 있죠. 꽉 조여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아까 말한 것 4번 부드러운 뱀처럼 바나나처럼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배변은 하루에 한 번 보거나 이틀에 한 번 보면 돼요. 그리고 자극하는 방법, 배변을 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넣어서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앞뒤로 이렇게 하거나 해서 이 자극을 줘서 반사가 일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좌약을 직장 항문 벽에 붙여서 그게 녹으면서 반사가 일어나서 변을 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가락 자극법이나 좌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하부 손상 손 들어주세요. 하부 손상. 네, 다 손 들으셨죠? 네, 좋습니다. 하부 손상은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장, 무반사성 장이에요. 그래서 항문 괄약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축 처져서 열려 있죠? 열려 있어요. 변은 약간 굳은 정도, 우리 반사성 장보다 약간 굳은 정도, 4번도 괜찮지만 3번, 4번. 그러니까 3번은 아까 이렇게 옥수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모양은 유지되는데 금이 쫙쫙쫙 가여 있는 옥수수 같은 그런 거가 좋아요. 4번처럼 너무 부드러우면 자꾸만 항문 밖으로 괄약근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항문 밖으로 밀려 나와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보시거나
매일 2번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부 운동성장이신 분들이 이렇게 안 하시고 일주일 열흘씩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매일 빼내야 돼요. 매일 빼내거나 매일 1번이나 2번을 빼내야 된다니까요. 이분들은 변을 뭐로 빼냐면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파내는 방법으로 변을 빼내면 됩니다. 다 나누어서 이해가 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변 관리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변비입니다. 변비. 딱딱한 변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 활동량 늘려야 되고, 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배변 간격이 길어지지 않게 매일 보는 게 가장 좋고, 또 필요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비에 사용되는 약물들을 좀 보면은 부피가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기오, 뮤타실, 실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투성, 그러니까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변이 잘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마그밀, 듀파락, 폴락스, 락티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삼투성 완화제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밀이나 듀파락, 또 최근에는 폴락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권장되는 그런 변비약입니다. 그리고 자극성, 아주 세게 자극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아락실은 효과 좋죠. 효과 좋은데 계속 사용하면 장에 문제가 생겨요. 둘코락스, 비코그린, 우리 약국에서 파는 그런 것들 다 너무 자극이 강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마차를 타고 가면서 말이 달려가는데, 말이 달려가기 위해서 채찍질을 탁 하면은 다리 막 더 빨리 가죠. 채찍질 딱 하면 또 막 빨리 가요.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장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장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아락실을 한번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와가지고 막 빨리 달려요. 근데 매일같이 아락실을 주면 계속 채찍질을 말에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말이 퍼져버려요. 그걸 우리가 무반사성 장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쳐져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아무리 아락실 용량을 늘려도 반응이 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한 자극을, 말의 채찍질을 계속 쉬지 않고 주면 그 말은 지쳐서 퍼지고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살살 달래가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건데, 이거 의사 선생님들 강의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우리 너무 깊은 의학적인 내용을 우리 척수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한테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런데 또 제가 강의한 걸 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왜 이런 약 안 주세요 하고 따지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럼 제가 곤란해지니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추천하는 약은 마그밀. 저는 이 마그밀의 금메달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파락은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파락을 저는 은메달을 주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기대주는 이제 폴락스산이라는 겁니다. 얘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헌들에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얘를 앞으로 이제 기대주로, 저는 유망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설사입니다. 설사 너무 묽은 변이 쫙쫙 나와가지고 고민하시죠. 근데 이 설사를 치료할 때 중요한 것은 너무 강한 지사제를 쓰면, 설사 딱 멈추게 하는 약을 쓰면 그 다음에 바로 변비 때문에 더 긴 시간을 고생해요, 우리 척수 환자들은. 그래서 너무 강한 지사제는 쓰지 않는 건데, 너무 강한 지사제 중에 대표적인 게 로페라마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제로 쓸 때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거는 스맥타라는 그런 설사를 멈추는 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맥타에다 금메달을 주는데요. 스맥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딱 쓰고 나서 이렇게 설사가 멈추기 시작하면 바로 끊어야 됩니다. 바로 끊지 않고 조금 더 쓸까 하고 내버려 뒀다가는 얘도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멈추는 기미가 보이면은 줄여주고, 또 더 줄여들면 딱 끊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금메달은 스맥타는 제가 이렇게 설사를 멈추는데 제가 금메달을 주는 약입니다. 여러분들 잘 익숙하지 않겠지만 역설적 설사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역설적, 말이 안 되는, 엉뚱한, 거꾸로, 이런 뜻이죠. 역설적이 이런 거죠. 역설적 설사가 일어나는데 말도 안 되는 설사라는 거죠. 그것을 또 어떤 외국 논문에는
그 오버플로우, 넘침 설사증, 넘쳐서 생기는 설사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사의 원인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변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인데 경수 6번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배 사진에서 보면 동글동글한 애들이 하행 결장, 내려오는 결장,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결장에 동글동글한 애들이 딱딱한 변이 막 꽉 차 있어요. 자갈돌 같은 애. 근데 이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자꾸만 설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배 사진 확인했어? 그랬더니 아, 네 확인했습니다. 뭐 혹시 딱딱한 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스맥타 쓰지 뭐. 그래. 스맥타를 일주일 썼어요. 근데 설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스맥타 썼는데 설사가 안 잡혀? 배 사진 다시 찍어봐. 다시 찍었어요. 다시 찍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설사가 아니었고 변비였던 거예요. 딱딱한 변이 딱딱하게 자갈돌처럼 다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이 자갈돌처럼 있는 애들이 변이 못 내려오고 건더기는 못 내려오고 국물만 옆으로 자갈돌을 피해서 내려오니까 설사인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야 이거 설사가 아니라 변비였잖아. 내가 막 뭐라 그랬는데 다시 엑스레이 지난번 거 가져와봐. 그래서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보기에도 약간 까릿까릿하더라고요. 아 이거 변비라고 생각하기 약간 애매했게. 야 전공의 선생님은 이거 놓칠 수 있겠다. 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설사가 계속될 때는 배 사진을 몇 번 찍어서 이거 혹시 변비 아니었을까? 변비였으면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설사를 해결해 주는 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해 주는 어마어마한 약을 막 때려 부어야 돼요. 아래 관장하고 아락실 주고 마그밀도 용량을 막 2배, 3배 줘서 한번 샥 씻어내야 돼요. 완전히 장을 비워야 돼요. 장을 비우고 나서 다시 배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반사증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문 자극을 하거나 변을 훈련할 때 과반사가 확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반사증은 자율신경 이상반사증, 뭐 AD 영어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요 흉수 6번 이상을 다친 분들한테서 심하게 두통이 나타나고 얼굴 붉어지고 땀 나고 혈압 재보면 혈압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방치하면 뇌출혈되고 그러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방광이 늘어날 때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방광이 늘어나지 않게 과반사가 나타나면 CIC를 빨리 해서 방광을 비워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가끔 대변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 있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문 자극하기가 두려워요. 뭐 환자가 보호자가 그래요. 보호자가 얼굴 빨개지고 혈압 오르고 머리 아프다고 깨질 것 같다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병원은 안 나오니까 항문 자극해야 되고 이거 참 고민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럴 때는 그 과반사를 낮춰주는 약을 항문 자극하기 전에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혈압을 좀 떨어뜨린 상태에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배 가스가 너무 갑자기 차면 그것 때문에 과반사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스를 신속하게 빼주는 그런 약을 항상 비상약으로 갖고 있다가 드셔야 돼요. 항문 자극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하이트린이나 테라조신 같은 약들이 있는데 이거는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자율신경을 좀 떨어뜨려주는 약이죠. 그래서 이 약을 하나 먼저 먹고 30분 있다가 자극을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니트로링규알이라고 이렇게 혀 밑에다가 칙칙칙 뿌리는 약이 있어요. 칙칙 뿌리면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났어요. 이것을 하고 나서 배변을 훈련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니트로링규알은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과반사 때문에 머리 아프고 깨질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응급실 여러 번 가고 막 고생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비상용으로 하나 꼭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잘 먹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반사증 때 혀 밑에다가 3번 뿌리고 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3번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급한 그 혈압 올라가가지고 막 뇌출혈 될 것 같은 두통은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장만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가스가 많이 차서 생기는 경우요. 그거는 제가 뭐 이런 약 저런 약 다 써봤는데 결국은 가소콜 얘가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이 약은 내시경 할 때 가스를 빼주는 그때 먹는 그런 성분인데요. 근데 이 성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잘 기억해 놨다가 가스 차서 그때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이거 처방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질의 문제인데요. 이제 치질은 다양한 걸 다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치핵이죠. 그래서
그 이 입 안에 항문의 벽의 점막은 입 안의 점막하고 비슷해요. 근데 거기 딱딱한 변비가 생기면서 계속 밀어내리면 이 안에 있는 점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밀려서 거기 뭉쳐버리는 거예요. 뭉치고 볼록해지고 걔가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치핵이 되겠죠. 그다음에 딱딱한 변이 내려오면서 항문, 입 점막 같은 항문 점막을 찢으면 이게 찢어지죠. 그래서 피가 나죠. 그걸 치열이라고 하고 또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구멍이 뽕 나서 그 염증 대변이 옆으로 새거나 염증이 옆으로 새면 그건 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질의 단계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변을 볼 때 피가 나고 또 겉으로는 안 보이고 뭐 그런 단계가 1단계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변을 볼 때는 이게 치질이 밀려 나와 있다가 변이 끝나면 다시 올라가면 그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변이 끝난 대변을 봤는데도 밀려 나와 있는 애들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손으로 밀어 넣어야만 올라가면 3단계고 4단계는 얘가 밀려 나와 있는데 손으로 밀어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를 않으면 4단계예요. 그래서 보통 3단계, 4단계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합니다. 그러면 앞에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단계는 너무 부드럽게 변이 부드럽게 해주고 매일 배변을 보고 그다음에 비데 같은 거로 이렇게 비데에 보면은 이렇게 쏴주는 기능이 있어요. 좌욕하듯이 그런 기능을 좀 써주고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이걸 수술해주는 병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도 잘 수술 안 해주려고 하고 뭐 작은 병원에서는 더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요새 다행인 거는 그 치질 항문, 대장 항문 전문 병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장 항문 전문 병원 아주 이 대장 항문 치질 수술만 아주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런 병원에 가면은 척수 환자들을 요새 좀 받아서 잘 수술해 주시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항문 전문 병원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러면은 거기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치질 수술을 좀 해주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부 마사지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호자분들 중에 복부 마사지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하고 계신데 최근에 경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을 밀어서 안에 있는 변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하면은 훨씬 변이 잘 나온다. 그래서 복부 마사지를 꼭 권장을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2021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복부 마사지 하지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하지 말냐 그랬더니 해봐야 소용없다. 변 나오는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치질, 복통 1.5배에서 1.8배 많았고 치열, 그러니까 항문 찢어지는 거는 2.3배 높았다. 그러니까 복부 마사지는 이제 잊어버려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의사들도 이거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지 하고 이제 깜짝 놀랄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아래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하여간 핵심은 복부 마사지는 이제 하지 말고 안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좌약, 미니관장, 경항문 세척법입니다. 좌약 여러분 뭐 쓰시나요? 둘코락스 좌약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매직 블렛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촌농이죠. 똑같은 촌농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주성분은 다 비사코딜이라는 그 성분 10mg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써보신 분, 비교해 보신 분은 알지만 매직 블렛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훨씬 더 빨리 반응이 오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둘코락스의 초는 식물성 오일이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근데 매직 블렛의 촌농의 그 초 있죠? 그 초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PEG라는 성분이 더 빨리 직장 벽에서 녹아서 반응을 빨리 일으켜요. 그래서 똑같은 주성분이 같더라도 빨리 녹기 때문에 더 반응이 빠르죠. 그래서 매직 블렛을 많이 쓰는데 매직 블렛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아직 매직 블렛이 뭐야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돼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매직 블렛은 국내에서 시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외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처음 주문할 때는 한국 의사 소견서도 또 첨부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요새들 많이들 어떻게 쓰시냐면 그 척수장애인 협회 게시판이나 척수야 사랑해 같은 그런 동호회 게시판에서 매직 블렛 구입하시는 분 내 것까지 구입해 주세요. 뭐 그러면은 단체를 구입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니 관장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번에 강의를 하면서 전에 미국에 연수 갔을 때 미니 NMR라고 좀 쓰고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번에 각 병원의 신경이성 장 교육 자료를 이렇게 다시 봤더니 이 미니 관장, 미니 NMR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 자료에 다 넣었습니다. 모든 교육 자료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도쿠세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변비를 치료하는 약 중에 하나인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색의 레귤라 타입이 있고 빨간색의 플러스 타입이 있는데, 빨간색 플러스는 뭐가 플러스 된 거냐면은 국소 마취제 성분인 벤조카인이라는 것이 성분이 첨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배변 관리하다가 보면은 과반사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국소 마취 성분이 좀 들어있는 벤조카인이 들어있는 걸로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동영상에 많이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근데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볼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승복 선생님 아시죠? 어려서 미국에 넘어가셔서 거기서 잘하셨고 미국에서 그 재활약과 전문의를 따셔서 환자를 진료하시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그 이승복 선생님한테 제가 연락했어요. 연락을 해서 미니 에네마 쓸만해요? 물어봤더니 미니 에네마 에네미즈는 오히려 매직 블레보다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매직 블레도 빠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효과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오히려 매직 블렛보다 에네미즈 미니 관장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목 선생님은 매직 블렛보다는 오히려 미니 에네미즈 미니 관장 에네미즈를 더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복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고 검증을 해 주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면 약국 관장약이라고 파는 게 있습니다. 주머니 같이 생긴 거에 들어있는 약국 관장약, 이거 써보신 분 계실 텐데 이 안에는 글리세린 성분이 30cc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굉장히 강력한 채찍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면 반응이 좋죠. 가격도 싸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이걸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리는 말에다 계속 채찍질을 하면 나중에 말이 퍼져버리고 저항하고 난 더 이상 못 간다고 주저앉는 거예요. 장이 무반사 반응이 된다니까요. 너무 강한 자극을 계속 주면.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은, 제 외래에 오신 분 중에는 계속해서 처음엔 하나 갖고 잘 되고 그 다음에 2개 갖고 잘 되고 5개 갖고 잘 되고, 이제는 뭐 그거 갖고 택도 없어요. 10개를 해야만 가까스로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벌써 장이 다 이제 헐렁헐렁해진 거예요. 그냥 다 무반사 장이 돼가지고 반응이 없기 직전까지 간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말 필요할 때 쓴다 생각하시고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거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항문 세척법, 페리스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경항문 세척법이라는 거는 항문을 통해서 물을 넣어서 대장을 세척해서 변을 빼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6개월 가 있을 때 거기 세미나에 갔더니 영국에서 북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환자들이 아름아름 이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조에 가면은 샤워꼭지 있죠. 샤워꼭지를 빼서 거기 앞에를 이렇게 항문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항문에다가 상하지 않게 잘 대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항문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잠깐 참았다가 이렇게 빼주면 얘가 물이 나오면서 변을 빼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해외 여행 갈 때도 그 수도꼭지, 그 샤워기 꼭지를 돌려서 뺄 수 있는 기구는 항상 가방에 갖고 다녀서 가서 그거 갖고 거기 호텔에 있는 거 빼가지고 잘 쓴다. 뭐 이렇게 강의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을 응용해서 나온 것이 페리스틴이라는 경항문 세척법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옛날부터 사용됐던 거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주머니가 한 1000cc 정도 되거든요. 1000cc의 수돗물을 넣어주고 하루나 이틀에 한번 사용하고 그다음에 장 관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보면 대변이 많이 차 있을 때 그 튜브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튜브를 넣어줘서 풍선을 불린 다음에 물을 넣어줘서 대장에 쭉 물이 차고 다 찬 경우 다음에 풍선을 딱 빼줍니다. 그러면 풍선 물이 싹 쏟아지겠죠? 쏟아지면서 변까지 같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파라라이프라고 하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우리 남자 친구가 파라플레이지아,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라라이프 동영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경학문 세척법을 아주 재밌게 만든 동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학문 세척법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기구를 자기는 사용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풍선을 불면 이렇게 풍선을 이제 꽉꽉 누르면 저 튜브에 풍선이 볼록하게 이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네. 풍선이 나오죠. 항문에 넣고 저 풍선을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을 거기다 넣어주는 거죠. 항문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케찹통 있죠. 케찹통이 항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튜브를 넣어서 풍선을 불려주면 이제 물이 새는 건 막아주겠죠. 이 상황에서 물을 틀어주는 겁니다. 물을 틀어줘서 물이 이제 그 케찹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케찹통으로 물이 쫙 들어갑니다. 그래 쫙 들어가고 다 찼으면 좀 기다렸다가 그 풍선을 빼주는 거예요. 바람을 빼주면 케찹통 안에 물하고 케찹 대변이 쫙 빼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재밌게 보여준 영상이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진짜 이제 콜로플라스타라는 제 회사에서 교육용으로 미안합니다. 교육용으로 만든 건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변기에 앉아줍니다. 직장 안으로 카테터 손잡이 부분에 표시된 파란 가로선까지 천천히 삽입합니다. 카테터를 잡고 있는 동안 카테터를 고정하기 위해 풍선을 부풀려 줍니다. 의료인에게 풍선을 부풀리기 위해 몇 번이나 펌핑을 해야 하는지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컨트롤 유닛을 물 기호 쪽으로 돌려서 직장 안으로 물을 천천히 펌핑하여 줍니다. 결장을 적절히 비워내기 위해 물의 주입량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의료진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초당 한 번의 펌핑을 권장합니다. 필요시 언제든 풍선 기호 쪽으로 유닛을 돌려 물 주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직장 내로 적절한 양의 물이 주입이 되었다면 풍선의 공기를 빼주어야 합니다. 컨트롤 유닛을 바람 기호 쪽으로 돌려 풍선의 바람을 빼줍니다. 이후 카테터가 스스로 빠지기도 하며 만약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드럽게 제거해주면 됩니다. 파란색 커넥터를 카테터와 분리하여 카테터를 비닐백 등에 넣어 폐기합니다. 주입된 물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직장으로 변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어서 물과 변이 배출됩니다. 만약 배출되는 것이 없다면 복부 마사지나 기침 또는 상체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을 비우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10분에서 3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네, 이런 동영상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동영상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이고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몇 가지 문제도 있죠. 이게 가격의 문제입니다. 이 기구가 하나에 30만 원이고 튜브 하나당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튜브 안 터지면 다음날 또 쓰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어찌됐거나 매번 한 번씩 쓴다고 치면 한 번 쓸 때마다 10,000원의 돈이 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침대에서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침대에서 이거를 물을 쫙 빼면 침대 바닥에 홍수 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변기에 꼭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수 손상 환자분들 거기서 옮겨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 앉아서 또 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에 어려움은 좀 있지만 우리가 배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충분히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항문 실변 플러그인데요. 그래서 항문에다 이걸 넣어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조그만한 애를 딱 넣어 놓으면 얘가 버섯처럼 확 커집니다. 그러면서 물을 받아들여서 커지면 변이 새는 것을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Preparation. 준비 Smear a 과정이죠. small 네. amount of 그래서 Peristeen gel on 그 저렇게 the tip of the 조그맣게 생긴 애인데 Peristeen 거기다가 anal 이제 윤활 젤리 plug. 같은 The 것들을 Peristeen gel 충분히 is 좀 provided in the 발라줍니다. box. 네, 충분히 좀 But other lubricants 발라주고 recommended 충분히 may be 발라준 used 다음에 instead. 항문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는 2. 거죠. Insertion. 그래서 Insert 삽입을 the 하면 Peristeen anal plug 쏙 집어넣으면 gently 되죠. into the 네, anus, 쏙 집어넣어서 just 저 as you would 안쪽까지 with a 집어넣으면 suppository. Relax your muscles 그러면은 and gently push the Peristeen 얘가 anal 그 plug 장 안에 있는 just past 수분을 the muscular 섭취해요. opening of the 그러니까 rectum, 흡수해요. 이게 sphincters, 흡수를 해서 so that the 그 entire 수분이 Peristeen anal 흡수되면 plug is inserted into the 얘가 rectum. 이렇게 넓어지죠. 이렇게 Leave the 넓어져 balls hanging 이렇게 outside of 버섯처럼 your body. 쫙 나팔처럼 3. 펴집니다. Use. 네. Once the Peristeen anal 그래서 이제 plug is 다 in 쓰고 position, 나면 it will expand 저렇게 해서 to full 저 size 내려오는 as the 것들을 film 막아줄 수 dissolves 있죠. in the 막아줄 body's 수 natural 있고 warmth and 그래서 moisture. 변이 It can 사건이 remain in the 생기는 거를 좀 rectum 막아줄 for 수 up to 12 있습니다. hours. 그래서 12시간 정도 이제 삽입할 수 removal. 있고 그래서 Peristeen 뺄 anal 때는 plug 그 is 끈을 removed 잡아서 by 이렇게 쭉 gently 빼면 pulling the gauze. 변이 좀 잘 이렇게 A fresh 빠져나올 plug can be 수가 있습니다. inserted immediately after removal of the old one if required. Peristeen anal plug must be removed no later than 12 hours after 그래서 insertion. 12시간 이상은 하지 말라고 되어 Peristeen anal 있고요. plug must 그다음에 not be 치질이 used if 3기, you 4기인 suffer from 경우 hemorrhoids 얘는 third 좀 and fourth 권하지 degree 않고 or 있고 anal stenosis. 또 이렇게 If 설사가 you're 급성 suffering from 혈사가 diarrhea, 심하게 the 나오는 plug may 경우는 be expelled. 이거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통한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제 말론 선행성 관장법. 선행성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는 관장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상행결장이 시작되는데 맹장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거기서 수액을 넣어서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암 수술 같은 거 할 때 뭐 장루 많이 하죠. 그래서 항문을 배에 있는 대로 이렇게 빼내는 그런 방법, 그래서 장루 주머니 달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변과 관련해서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이거를 하고 나서 또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 더 이상은 이제 배변 때문에 좀 힘들다. 차라리 장루 주머니 달고 살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경성 장치료 피라미드를 보면요, 맨 아래 수분 야채 섭취하고 매일 보고 먹는 약 쓰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안 되면 손가락 장문 자극 좌약하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부 환자들이죠. 그 다음에 안 되면 경항문 세척법, 아까 페리스틴에서 나온 풍선들을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수술하는 방법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4가지 원칙 다 아직 기억하고 계세요? 네, 매일 배변하는 거죠. 늦어도 이틀에 한 번 배변해야 됩니다. 아침 식사하고 나서 30분 뒤에가 가장 좋은 배변 타임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최소 6주, 한 달 반이 걸려요. 가서 앉아 있어도 안 나와요. 그러는데 꾹 참고 한 달 반 이상은 한번 노력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립 운동, 코끼리 운동, 걸으실 수 있는 분은 보행 운동, 수분과 야채 섭취 늘리고요. 만일 효과가 없다면 약물을 사용하는데 먹는 약을 처방받는서 잘 또 활용을 하고, 권장하는 거는 그 손가락 자극, 그 항문 자극, 좌약, 요거는 상부 환자들, 손가락으로 변 파내는 거, 요건 하부 환자들 쓰고요. 권장하지 않는 거는 너무 강한 자극성 변비약, 아락실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글리세린 관장 계속 쓰는 거, 이런 권장하지 않습니다. 손상 부위에 따라 전략이 다르죠. 상부, 다시 손 들어보세요. 다시 잘 기억하세요. 항문 괄약근이 조여 있고 손가락 자극이나 좌약으로 배변해야 됩니다. 하부 손상,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항문 괄약근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극하거나 좌약을 쓰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손가락으로 변을 파내는 형태로 그렇게 변을 봐야 됩니다.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니 관장약, 액체 관장약이죠. 에네미즈를 여기 좀 용감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아마존에서 아마 주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서 한번 써보시고 그 효과를 한번 좀 우리 한국에 있는 척수장애인 동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효과가 어떻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매직블레이시나 에네미즈가 구입이 되면 생산이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로 수입이 돼서 병원에서 처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페리스틴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경학문 세척기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용을 해보고 또 이 연구해서 자료도 해서 이게 척수장애인 분들이 반응이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연구 결과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나오면 그것도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그 CIC 재료 청구하듯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항문 플러그는 제가 궁금해요. 한번 그 실사용자들께서 항문 플러그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용해 보시고 이거 항문 플러그는 한 개당 한 2,5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 효과들을 서로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마지막에 우리 김동구 과장님 그걸 좀 했고요. 그래서 강연 백도시에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김동구 과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문의가 접수됐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변이 딱딱하거나 토끼똥 같아요. 괜찮나요? 네, 아까 강의에서 토끼똥이 몇 번이죠? 1번. 1번이 안 괜찮습니다. 이게 절대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괜찮으려면 4번. 길쭉하게 뱀처럼 나오거나 소세지처럼 나오거나 아주 많이 양보해서 옥수수처럼 모양은 유지되지만 이렇게 무늬가 있는 3번 내지 4번은 돼야 돼요. 1번 안 됩니다. 1번 안 되니까 더 자주 변 보시고 수분 섭취, 야채 섭취하고 너무 딱딱하면 그 약 처방 받아서 약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정색처럼 보이는 변이 나와요. 걱정이 됩니다. 네, 검정색 변이 보면 좀 놀라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계속 검정색 변이 나오면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여러분이 빈혈약 같은데 철분 제제들이 있는데요. 철분약들은 장에 들어가서 그게 검정색으로 색깔이 변해서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철분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변이 까맣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철분약 때 빈혈약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철분약을 안 드시고 있는데 변이 계속 까맣게 나오면 그거는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은 그 위궤양일 때 위에서 출혈이 되면 위에서는 빨간색이겠죠. 빨간색인데 소장 대장을 거쳐서 나오면서 걔가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짜장면색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는 위궤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색 변이 나온다, 막 피가 좀 묻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위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저 아래쪽이겠죠. 그럼 아래쪽이면 뭐예요? 아래쪽이면 직장 항문 거기서 치질이 있거나 직장에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변 볼 때마다 상처를 건드려서 피가 묻어 나오고 그거는 빨간색 변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검정색 변은 만약에 철분을 드시지 않는데 검정색 변이 계속 나오면 그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술을 마시면 변이 잘 나오는 느낌이어서 자꾸 술을 마시게 돼요. 괜찮죠? 이 괜찮죠라는 답을 아주 이렇게 듣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술로 대변을 조절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이 계셨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 중에는 척수손상이 많으셨거든요. 그분들은 통증도 너무 심한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변비가 생기고 그런데 술만 마셨다 하면 통증도 싹 없어져요. 술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통증도 하나도 없어지고 잠도 잘 와요. 또 변도 그냥 쑥쑥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척수 환자한테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술이 최고야, 뭐 딴 거 필요 없어, 술 먹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된 월남전 찬전 용사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로 관리하려다 보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로 저는 술로 관리하는 거는 권장해 드리지 않고, 물론 뭐 술을 가끔 우리가 다치기 전처럼 가끔 술을 뭐 이렇게 기분 좋을 때 한두 잔 맥주 마시고 뭐 그러는 거는 뭐 척수 환자들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다치기 전에 술 마시는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이걸로 내가 변을 관리하겠다, 이걸로 내가 통증 관리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로 관리하지 마세요.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경수 손상인데 배가 올챙이 배 같아요. 배에만 살이 찐 걸까요? 네, 우리 경수손상 환자들 이렇게 휠체어에 타고 거울을 보면은 이제 자괴감이 들죠. 야, 내가 왕년에는 한 몸매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 완전히 그냥 올챙이 배처럼 볼록 나와가지고 이게 저 배가 웬일이냐 도대체,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경수손상 환자분들끼리 이렇게 목욕탕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경수손상 환자들 목욕탕 가서 우통을 이렇게 다 벗으시면 다 배가 올챙이 배처럼 볼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부 비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부 비만하고 그거는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는 쌀을 쌀 자루에다가 보관했어요. 쌀 자루에다 쌀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축 처지죠. 근데 요새는 어디다 보관하죠? 쌀통에다 보관해요. 쌀통에다가 쌀을 넣으면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수 손상 환자는 좀 위에를 다치셨기 때문에 이 복근이 없어집니다. 복근의 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축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 쏙 들어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장, 소장, 대장이 아래로 몰리면서 쌀통이 아니라 쌀자루에 들어있는 쌀처럼 아래로 볼록해집니다. 누우면 또 쏙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똥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복부 비만이 아니고, 이게 쌀 자루처럼 그 복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체중을 한번 재보시고 내가 다치기 전에 체중보다 점점점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거는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척수 손상 후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네, 건강검진을 좀 다른 건 다 해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못 해본 우리 척수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위내시경은 이제 최근에 이제 병원들에서 척수 환자들도 원하면은 이제 전에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또 복잡도 하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병원들에서. 근데 요새는 많이 해주니까 위내시경 좀 해보시고요. 대장은 대변에서 자꾸 피가 나거나 또 그럴 경우에는 좀 하시면은 필요한데, 젊은 분들이 꼭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장 내시경은 40대 이후에, 중년 이후에는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대장 내시경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40대, 50대, 60대 그때 되면은 대장 내시경을 이제 가끔 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해주는 병원을 찾으려면 사실 아직은 그렇게 어느 병원이나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큰 병원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학문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 이런 데서는 아마 대장 내시경을 거기 가서 잘 상의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척수장애인 장을 주제로 특강을 맡아주신 이범석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척수장애인을 위한 신경인성 장관리 실전 노하우, 정말 필요한 내용들로만 쏙쏙 알려주셨는데요. 교육생분들 오늘 배운 배변을 위한 4가지 원칙 꼭 실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척수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